관살과 식상의 비중을 살피면 사주풀이가 쉬워진다. 명조를 살피면서 가장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관살과 식상이라는 말이 있다. 관살 중에서 특히 편관은 일간을 극하는 성분이라 칠살이라고 한다. 그러나 신약하면 정관도 일간을 공격하는 칠살이 되니 관살이 일간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머리가 길면 잘라서 단정하게 하듯이 관살은 머리를 자르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약한 명조에는 특히 관살이 부담스러운데 인성으로 살인하여 일간을 돕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러나 인성이 없을 경우라면 신약해도 식상으로 억제하는 것이 길하게 된다. 신약의 관살이 강하면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아서 우선 식상으로라도 관살에 불을 꺼야 하기 때문이다. 신왕하면 관살을 용신하여 일간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럴 때 식상으로 관살을 억제하면 관살이 위축되므로 일간이 날뛰게 된다. 이러한 두 가지 상황 즉 신약하고 관살이 강한 명조에서 식상이 있고 식상운을 만나면 일간이 관살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니 비록 일간이 신약한데 설기되어도 길한 것이다. 그만치 일간은 관살의 공격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신왕하여 일간은 관살로서 일간의 억제를 기뻐하는데 식상이 관살을 극한다면 일간은 식상을 꺼려할 것이다. 그럴 때 인성이 있고 인성운을 만나면 비록 일간이 신왕해져도 위축된 관살이 식상의 극으로부터 벗어나 일간을 억제함으로 길하게 된다. 가령 경갑캐사오진묘 갑진일이 묘월 양인월에 태어나 경오시이다. 갑목이 월지를 등령해서 신왕하다. 그러면 관성을 쓰거나 식상을 용신해야 한다. 그런데 시주의 편관인 경금도 있고 시지의 오화인 상관도 있다. 양인격에는 편관용신을 우선시하지만 시간의 경금은 지지의 통근처가 없고 화극금으로 살지에 앉아 무력하니 용신 삼기는 부족하다. 만일 시지 상관인 오화가 없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편관을 용신하겠지만 상관 오화를 용신으로 삼는다. 그렇게 되면 용신 후보였던 경금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 따라서 경금은 제거되어야 한다. 제거되지 않으면 시지의 용신 오화는 일간을 설기해야 하는 자신의 역할을 하려 하지 않고 화극금으로 경금을 물리치는데 전심전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금을 제거하는 병화운을 만나거나 혹은 을운을 만나 을경합으로 묶여도 길한 것이다. 관살과 식상 중에서 용신 정하기 어려운 것은 다음과 같다. 을갑경평 5.5해 술인차 갑목이 인월에 태어나 월지가 걸록격으로 신왕하다. 따라서 용신은 식재관 중에서 정해야 하는데 식상인 병화간 연간에 있고 재성은 일지술토로 있고 관성은 월간 경금으로 있다. 그러나 재성은 용신을 돕는 보조 역할을 한다. 즉 관성이 용신이면 재생관을 해주고 식상이 용신이면 식상생재를 해주니 일지술토는 제외하고 신왕한 명조의 용신 후보는 식상과 관성이다. 우선 월간의 편관인 경금을 용신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간의 식신인 병화를 용신해야 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용신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이 정하는 것이므로 일간의 입장에서 살펴야 한다. 을갑경평 5.5해 술, 인자. 일간 갑목의 입장에서는 경과 병 중에서 어떤 것을 용신할지 보아야 한다. 물론 용신은 지지의 통근에서 세력이 강해야 하므로 식상인 병화는 일간과 멀리 떨어지고 경금은 일간 가까이 붙어 있으니 경금을 기뻐할 만하다. 또한 걸록격은 천간에 투출한 재나 관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통근을 보아야 한다. 통근이란 천간의 오행이 지지의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 갑목일 때는 지지의 인묘목이 있을 때 통근했다고 한다. 지장간을 암기해야 하는 이유가 통근을 살피기 위함이다. 만일 천간의 갑목이 지지에서 인묘목이 없고 진토가 있을 때 진중에 무게을이 있으니 천간의 갑목은 진중을목에 통근한 것이다.
천간의 용신이 지지에 통근하지 못하면 뿌리 없이 떠있는 부평초와 같아 용신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용신 후보인 월간의 경금은 일지술토에 신금이 있어 미약하나마 통근이 되었다. 일단 합격한 셈이다. 그리고 식상인 병화를 보면 앉은 자리가 사흘지가 되어 수극화로 두들겨 맞고 있다. 불안하지만 통근처가 월지 인목과 일지술토에 통근하고 있으니 경금보다는 매우 강력한 셈이다. 또한 경금은 병화에게 화극금을 당하고 있으며 시간에 을목이 있어 을경합되진 않으나 마음은 을목에게 가 있다. 그리고 을목은 년간의 병화를 목생화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한 인월은 겨울이 지났지만 추위가 가시지 않은 초봄이라 따뜻한 화의 온기를 필요로 한다. 결국 일간 간목은 가까이 있는 경금을 버리고 병화를 용신으로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금은 이제 쓸모없는 무용지물이다. 대세운에서 겁재인 을목이 오면 신왕에 신왕을 더하는 운이라 불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을경합으로 경금을 합거시키니 길한 것이다. 왜냐면 병화는 경금을 극하느라 일간을 설기하는 임무를 저버렸지만 경금이 제거되면 본연의 임무를 하게 되니 길한 것이다. 또한 병운을 만나면 용신운이니 당연히 길하겠지만 화극금으로 경금을 물리치니 길함이 배가 된다. 정화는 경금과 음양이 달라 극하는 힘이 병화 같지 않으므로 미약하다. 을갑경병사묘 인신자. 만일 위와 같다면 간목은 지지에서 본기로 통근하여 신앙하니 역시 경금과 병화 중에서 용신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는 당연히 편관인 경금이 선택될 것이다. 왜냐하면 월지에 통근하여 있고 일간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병화는 쓸모없는 폐물이 되고만 것이다. 없애지 않으면 경금 용신을 화극금으로 못살게 굴며 관식투쟁을 일으키니 제거하는 것이 이 명조가 사는 길이다. 우선 신금을 만나면 병신합수로 합거되니 길할 것이고 임수를 만나면 신왕에 신왕을 더하는 인수라 불길할 듯. 하지만 아니다. 임병충으로 폐물인 병화를 제거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왕 신약의 원칙을 벗어나도 일간이 기뻐하는 관살에 대한 식상의 극함을 살펴야 한다. 이와 같이 관살과 식상의 관계를 살피는 안목이 없다면 명조를 분석하기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아마도 그렇게 신왕한 명조에서 식상과 관살이 함께 투출했을 때 어떤 것을 용신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늘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이다. 먼저 관살이 신왕한 일간에 대하여 극하여 억제하려 하는데 인성이 있어 살인상생이 된다면 신왕한 일간을 억제하려는 관살이 무용지물이 되므로 일간은 인성을 꺼리게 된다. 즉 인성이 병이 된 것이다. 그때는 재성으로 인성을 제거함을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신약하여 일간이 관살의 억제를 두려워하는데 식상으로 관살을 억제한다면 일간은 신약해도 역시 식상을 기뻐할 것이다. 그럴 때 원국의 재성이 있어 식상이 관살을 극하지 못하고 오히려 관살을 돕는다면 일간은 재성을 꺼리게 된다. 만일 재성을 제거하는 비거분을 만나면 일간은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관살과 식상이 서로 대치할 때 해법 찾기가 매우 어렵지만 여러 번 읽고 숙지하면서 완전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사주풀이의 절반은 넘어선 것이다. 나머지 형충이나 신살 등의 관계는 직접 사주풀이를 하면서 살펴야 하는 것이므로 뒤에 언급하기로 하고 지금까지의 이론을 섭렵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집을 세우려면 땅을 단단히 다져야 하는 것처럼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여러 번 읽고 숙지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명조 분석이 점점 재미를 느끼고 쉬워짐을 느끼게 된다.